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2일 저녁 11시 48분입니다. 저녁 11시 48분입니다. 지금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초계기에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레이더 락온, 즉 레이더를 조준해가지고 사격 자세를 취했다.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조준해가지고 사격 자세를 취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둘러싸고 계속 공방전이 오가다가 어제 일본 방위성이 최종 견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 한국과는 이 문제로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약간 긴 문서입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자위대기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에 관한 방위성의 최종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한일 레이더 갈등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보다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니까 자연히 한국 국방부를 편들고 싶은데, 편들려고 해도 한국 국방부의 발표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한국을 변호하던 과거의 관리와는 다른 지금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점을 제기하면은 왜 그때 한국 해군배가 북한 조난선을 구조하러 갔느냐? 해양경찰의 구조함이 곁에 있었는데 왜 해군이 갔느냐? 그 다음에 세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왜 다음 날 바로 북한으로 보내주었느냐? 치료도 하고 합동신문도 있어야 될 텐데. 그 다음 어떻게 알고 거기 갔느냐?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거기 북한 배가 조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갔느냐? 그 북한 배가 SOS 조난 신호를 보낸 흔적이 일본에서는 캐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 배는 그곳을 알고 갔느냐에 대한 한국 정부 쪽의 설명이 좀 미진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보냈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어선이냐? 아니면 일부에서 추측하듯이 혹시 탈북자냐? 뭐 등등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 이것과 그 다음에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 대왕함 승무원들이 자주 보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역은 이 문제가 된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일본 초계기가 비행하다가 광개토함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위협이 되느냐? 위협은 적국 비행기가 왔을 때 위협인데, 일본 자위대 비행기는 한국의 우방국이고 한미일 동맹으로 치면은 군사적으로 매우 협조적 관계인데, 그 초계기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뭐 고도 150m, 한 500m까지 접근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과연 위협으로 느껴질 이유가 있느냐? 우방국 비행기인데 왜 이걸 위협으로 느꼈느냐? 그 다음에 과연 탐색용 레이더만 돌렸느냐? 아니면은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조준하는 레이더를 겨냥했느냐.
그야말로 레이더 락온을 했느냐. 장전해가지고 조준하는 그 아주 위험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 다음에는 또 왜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이 자기들은 레이더 비임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탈 비행을 하면서 6번에 걸쳐서 광개토 대왕함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느냐고 6번을 질문을 해도 그것도 채널을 3번 바꿔서 질문해도 왜 한마디도 대답이 없었느냐. 왜 대답도 없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명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6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잡음이 많아서 시끄러웠다. 그러면 크게 소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채널을 바꾸자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일체 응신이 없었다. 이런 게 자꾸 의문을 만들어서 과거처럼 무조건 일본을 욕하고 한국을 편드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에서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한국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여론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압박 정책을 펴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방부가 고립이 됩니다. 한국으로부터도 한국 여론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는 그냥 난타를 당하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뭐냐인데 이 사실을 두고 레이더 락온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일본 주장과 한국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언제 확정적으로 밝혀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면은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더구나 우방국끼리는 군사 문제, 군사 정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적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적에 대해서는 뭐 교란 정책도 쓰고 심리전도 쓰고 여러 가지 기만 정책도 쓰니까 당연히 적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지만은 우방국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 이게 우방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 방위성의 최종 견해 발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 12월 28일 동영상으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그해 12월 20일 오후 3시경 평소 경계 감시 및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일본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동의를 일본해라고 그러니까 일본해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을 비행 중 한국 구축함과 한국 경비 구조함을 확인하였고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었던 바 돌연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를 받았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란 말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레이더를 딱 비임을 쏴가지고 갖다 댄다는 겁니다. 커서를 딱 갖다 대듯이. 그 다음에 당겨버리면 바로 미사일이 나갑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은 후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바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을 했다. 즉 피했다는 거죠.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여기서 화기라는 것은 미사일로 봐야 됩니다. 화기의 사용에 앞서 가지고 실시하는 행위로서 타국의 항공기를 향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다. 우리나라와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의 해군 등이 2014년에 채택한 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바다에서 예고 없이 서로 조우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 기준에는 이런 행위는 공격을 의도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지휘관이 회피해야 할 동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공격하기 직전의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휘관은 이런 작동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의 발생에 직면하여 방위성은 한국 측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방위성에 사실의 왜곡을 중지해달라 또는 저공 위협 비행을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방위성의 전문 부대에서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파의 주파수, 강도, 수신 형태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해석한 결과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 STIR-180으로부터의 레이더 주파수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복수회에 두 번 이상에 걸쳐 조사된 것을 확인하였다. 근방에 있던 한국 경비구조함에는 같은 레이더는 탑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조사된 사실은 방위성이 작년 12월 28일에 공표한 동영상의 내용을 보아서도 명백하다. 이번에 방위성으로서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의 새로운 근거로서 해상자위대 P-초계기의 승무원이 기상에서 들었던 탐지 레이더 파동을 음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안전조치를 강구한 다음 방위성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어제 이제 말하지만 방위성이 그 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 락온을 당하면은 바로 그 주파수가 이 비행기에 조사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소리로 바꿉니다. 소리로 바꾸면 경보음이 들려요. 경보음. 그 경보음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 경보음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 생각하면 되겠네요. 핸드폰에 어디 전화가 오면은 그것을 소리로 변환시키든지 아니면 진동으로 변환시켜서 들려줍니다. 소리로. 그래서 변환된 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왜 소리를 공개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 측 주장은 우리가 레이더를 돌렸다. 그러나 이 레이더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으로서 탐색용 레이더다. 탐색용 레이더니까 레이더 안테나가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나가죠. 이 비행기에 그 주파수가 맞을 때는 빅, 한참 있다가 빅, 한참 있다가 빅 이렇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연속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를 맞으면은 바로 계속해서 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붕 이렇게 들리든지 드링 하게 들리든지 이렇게 연속으로 들립니다. 연속으로 들렸으니까 이것은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였다라는 게 이 일본 방위성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기관제 레이더는 말하자면 미사일이나 대포를 쏘기 위한 레이더라거든요. 레이더는 미사일이나 포탄을 명중시키기 위하여 목표물의 레이더파를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위치나 속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전하면서 레이더파를 쏘아가지고 주위의 목표를 발견하기 위한 탐색 레이더죠. 탐색 레이더와는 주파수의 파형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레이더파를 해석하면은, 레이더 주파수를 해석을 하면은 그 종류나 발신원의 특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파는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보이고 있었다. 대충 설명이 되시죠. 방위성의 해석 결과 등으로부터 이 레이더파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한 한국 구축함의 화계관제 레이더로부터 발신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기초해가지고 일본이 탐지한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주사파의 정보와 한국 구축함이 장비하고 있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상세한 성능 정보를 서로 대조해 보면은 종합적인 판단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와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구축함이 갖고 있는 레이더의 정보를 대조하면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방위성은 올해 1월 14일 실무자 협의에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해석 결과의 근거가 되는 탐지한 레이더의 주파수 데이터나 레이더 주파수를 음으로 변환한 데이터 등 사실 확인에 근거가 되는 증거와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의 성능이나 이 레이더의 사용 기록 등을 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공동으로 검증해 보자고 한국 측에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작년 12월 27일 실무자 협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4일 실무자 협의회에서는 사실 확인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하나로서 탐지한 레이더파를 음으로 변환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그 장소에서 한국 측에 들려주려고 하였으나 한국 측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한국 레이더로부터 받은 주파수를 음으로 바꾼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들려주려고 했더니 한국은 듣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국방부 보도관은 지난 1월 15일에 무례라는 아주 외교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방위성의 제안을
비난하였다. 같은 달 14일 실무자 협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 합의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 국방부 보도관의 이와 같은 운동은 상방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솔직한 의견 교환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스럽다. 지난 16일 방위성은 이러한 운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회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련의 한국 측의 대응 방식이나 지금까지 한국 측의 주장이 일관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여도 진실 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일본 초계기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한국 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철저하게 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몇 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하여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첫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의 비행에 대하여 한국 측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의 한국 구축함에 대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군용기의 최저 안전 고도를 직접 정한 국제법은 없으나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고 한국 구축함에 위협을 가하는 비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더구나 일본이나 나토의 통상의 오퍼레이션도 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제 작년 12월 28일에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의 내용이나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항적도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가장 접근하였을 때라도 충분한 고도 약 150m 그리고 충분한 거리 약 500m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한국 구축함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행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무선으로 호출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초계기는 한국 측이 구조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에 연락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계기로서는 한국 측이 지금 구조작전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한국 측이 공표한 경비구조함의 소형정으로부터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약 10초간의 영상에는 한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 이외에도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저공으로 위협 비행하였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일본이 항의를 하니까,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 항의를 하니까 바로 적석이 아니고 며칠 뒤에 당신네 비행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했고 위협 비행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상자위대는 경계 감시나 정보 수집 중에 한국뿐 아니라 외국 군함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번과 똑같이 비행을 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작년 4월 1일 이번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던 한국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에 대하여도 이번과 똑같이 3번 촬영을 했다. 4월 27일, 4월 28일, 8월 23일. 그때 한국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건 조금 심각한 지적이네요. 위협 비행이라고 했는데 이미 광개토 대왕함에 3번 접근해가지고 이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 그때는 우리에게 항의도 하지 않고 위협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위협 비행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유성은 실무자 협의에서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으로부터는 그러한 것은 제시되지 않았고, 거꾸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그것이 위협이다 라는 식의 전형 객관성을 결한 대답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점으로부터 박유성으로서는 한국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는 설득력이 아주 약한 것으로 생각하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희석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통신이 왜 안 됐느냐에 대해서 일본 이 박유성의 최종 견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신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함선의 승무원이 위험을 느낀 경우에는 무선으로 호출을 하는데 한국 구축함은 초계기의 비행을 문제시하면서도 초계기에 대하여 위험을 항의하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으면은 초계기를 불러서 왜 이렇게 비행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을 텐데 그런 항의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를 받은 후 국제 VHF와 긴급 주파수 등 3개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질문을 했으나 광개토 대왕함으로부터는 일체 응답이 없었다. 그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은 6번 호출을 합니다. 이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아주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호출을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었다. 그것은 비상호출, 비상주파수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잘 평소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측은 현장의 통신 환경이 나빴고 자위대 초계기로부터의 호출을 거의 들을 수 없었으며 코리아 코스트라고 들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3개의 주파수 중 하나에 대해서는 그것을 듣기 위한 통신 장비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 주파수 중에서 한 주파수는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본 측의 이제 반론입니다. 그러나 당일 현장 해역은 맑았으며 구름도 없고 통신 환경은 극히 양호하였다. 또 일본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통신기계를 이용하여 가지고 사이다마 현의 육상국과 통신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진 위치를 비행하고 있던 항공자위대의 연습기가 한국 구축함에 대하여 초계기가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일본 초계기의 그 호출을 240km 떨어진 곳을 비행하던 다른 비행기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왜 바로 밑에 있는 관계도 대왕함이 들을 수 없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양호한 통신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이 명료하지 않아 수신할 수 없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실제로 한국 측이 공표한 동영상에는 한국 구축함에서 초계기의 승무원이 말하는 내용 Korean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 This is Japan Navy를 명확히 들을 수 있었다. 이건 뭐냐면 한국 국방부가 5분짜리 반박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한국 통신이 수신한 일본 승무원의 영어 멘트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이야기는 그 소리 들어보니까 자판 네이비란 말이 분명히 나왔다. 뭐 자판 코리아 코스트라고 뭐 말한 것도 없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인데 이건 좀 아픈 지적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그 구축함이 수신을 한 거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렸다면은 바로 물어야 됩니다.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해달라든지 주파수를 바꾸자든지. 그런데 잘 안 들리니까 답도 안 하고 응답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 국방부가 우리 관계소 대왕함이 조금 설명이 어렵게 됩니다. 방위성으로서는 근무에 이러한 문제가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측에 대하여 자위대기 등에 대한 적절한 통신의 실시 그리고 통신 수신 상태의 개선, 통신 요원의 교육, 훈련 등 현장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좀 교육 잘 시키라는 겁니다. 통신 교육 좀 잘 시키라. 이건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성 최종 발표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의 이유로부터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함과 더불어 한국 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를 철저하게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한편 한국 측에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에 응하는 자세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조사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진실 규명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은 북조선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안전보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극히 중요하고 불가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는 변함이 없다. 이번 발표가 이런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되는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신중히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은 점잖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